명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두 번째 뇌라네요. 뇌가 도대체 몇 개인 거죠? 이 책은 그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우리 장마다 사는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떠한 나쁜 면을 줄 수도 있는지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몸을 막 관리하고 우리 몸에 대한 CPU는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장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가 아닌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내 몸 안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이런 미생물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이라는 게 나와 별개의 개체인데 그 개체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미친대요. 뇌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게 만들고 배가 아프게 만들고 어디에 통증을 느끼게 만들고 어떠한 것 작용을 해가지고 내 신체의 어떤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아니면 더 다운시키고, 이런 역할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뇌에 있는데 장내 미생물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자기의 삶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내 몸에 호르몬 작용과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생물을 나한테 이롭게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말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우리 안에 뇌가 하나 있잖아요. 이 브레인이라는 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이랑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그럼 그때 나의 뇌에 어떤 연산작용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뇌의 연산작용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섞이면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는 거죠. 뇌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뇌폭풍은 내 뇌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각각의 뇌들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폭풍 속에서 이 뇌가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막 어떤 사고가 막 연상이 오간다고 생각해요. 한참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정확히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 중요하진 않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그 어떤 결과물은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거를 뭐, 야, 내가 그 아이디어를 냈잖아, 야, 그건 내가 말한 건데?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브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커넥티드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와 미생물,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장내 미생물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뇌와 또 다른 뇌 밖에 있는 타인의 뇌, 이 사회적인 뇌, 그러한 SNS로 연결되는 사람들과의 나의 사고의 교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취를 얻을 것이냐, 어떠한 개선,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미생물 자체는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에요. 이 책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의 활동이 내 몸에, 내 의식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한테 위해가 되기도 해요.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미생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장 안에서 그 미생물들에게 갈 거잖아요. 우리가 뭐를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게 그 미생물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감정, 내 몸의 상태,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살고 있는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 속이 편하단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속이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 몸에 좋은 거,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심장에 좋은 거, 내 장기에 좋은 게 뭔데? 근데 그게 왜 좋은 건데?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한 건데? 아, 장내 미생물들이
다르게 살 수가 있대. 그걸 이해하게 돼. 배꼽시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나에게 들어온 음식을 통해서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차를 적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진짜 미국 갈 때 한번 해봤는데 최고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프로 선수들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녁 9시 비행기다 그러면 6시 정상적인 식사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9시 비행기를 타요. 만약에 저녁 4시, 오후 4시 비행기다 그럼 점심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비행기 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비행기 타서 내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 그 기내식 맛있는데 그거 어떻게 참아요? 간식도 안 되고 음료수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물하고 탄산수만 마셨어요. 미국에 저 CS 참관하러 갔을 때였는데, 그 15시간인가 7시간인가 비행하는데 그 동안 하나도 안 먹었어요. 갈 때도 올 때도. 근데 시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딱 타는 순간 안 먹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거기에서 딱 내리면 그 내린 시간대에 맞는 식사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벽에 4시에 내렸어요. 그러면 아침 7시, 8시 그 식사 시간에 아침을 먹어요. 만약에 10시에 내렸어요. 그럼 12시에 먹어요. 장내 미생물들이 음식이 안 들어와. 이게 뭐야? 열 몇 시간 안 들어와요. 야, 지금 아침이야, 점심이야, 저녁이야, 밤이야. 아, 몰라. 음식 계속 안 들어요. 아, 몰라. 그러다가 딱 거기에 도착했는데 해가 뜨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아침이 들어오니까 야, 지금 해가 뜬 것 같아요. 지금 밥 먹었어. 야, 아침밥. 야, 이제부터 시작해. 그러면 장이 그때서부터, 장의 배꼽시계가 돌아가면서부터 몸의 시스템이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 아침이구나. 그래, 지금 그럼 영양소 섭취한 거 어떻게 소화시켜야지. 아, 어디로 보내고, 간으로 보내고, 뭐 하고, 뭐 해야지, 배출해야지, 뭐 저장해야지. 이게 배꼽시계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이 불편하다, 뭐 위가 나는 좀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과민성 대장증이야, 뭐 먹기만 하면 수저 내려오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 변비야, 막 이런 분들은 이거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기에 그 각종 사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뭐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료했대더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심리 상태, 나의 마음, 나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과 연관된 되게 그 깊이 있는 다각적인 그런 시각들과 사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 트러블 타인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만 믿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좀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에는 있으니까 세컨드 브레인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읽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나중에 낳을 거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태아에서부터, 그리고 아이가 나와서 어렸을 때 왜 모유를 먹어야 되는지, 자연분만이 왜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생물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재밌어요. 이 책을 보면 정말로 돈이 많이 안 들이고도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미생물이라는 게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나에게 웃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영역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일으킬 수 있는 세컨드 브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미생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컨드 브레인 좀 어떠셨어요? 벌써 이렇게 뱃속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뱃속에서 어떤 구구단 외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뭐 장내 미생물이 구구단을 외우지는 않겠죠? 설마? 네. 어쨌든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브레인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아군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내 장에서도 생각을 해? 나 CPU가 2개야. 우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과 믿음과 의지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는 게 더 행복해지고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하고 생각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런 것들이랑 같이 있다. 그리고 또 미생물도 같이 있다. 이런 좀 열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도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